자, 페이지 45페이지 1단원의 마지막 파트예요. 용액의 농도. 정말 생뚱맞습니다. 고체를 녹여서 또는 기체끼리 반응을 해서 양적 관계를 판별하는 게 1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이 양적 반응에서 끝나는 게 원래 1단원이었는데 화학 2에서 농도가 3개가 있거든요. 화학 2에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중에 몰랄 농도는 뒤지기 어려우니까 하지마. 그리고 이 2개가 내려왔어. 그래서 어디다가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녀석이죠. 용액의 농도는 3가지를 나중에 화학투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화학투에서 2가지가 내려왔지. 그럼 2가지가 화학투에서 없어졌냐?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화학 1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화학 2를 선택하세요. 3학년 올라갈 때. 화학 2는 내신용으로 따기는 되게 좋거든요. 화학 1 내용과 화학 2 내용이 완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생물 1과 생물 2는 완전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물 2를 한다 그래서 1을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물리 1은 역시 또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물리 2랑. 근데 화학 2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특히 니네들이 고3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개만 보고 끝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이 화학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학2를 배우고 나면 화학원이 좀 쉬워지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상으로 화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화학2를 좀 배워주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페이지 45페이지 용액의 농도 여기 파트 진행합니다. 3가지 중에 쉬운 거 2가지만 내려왔거든요. 용액의 농도 파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숙제 같은 걸 하나 내줄 거예요. 용액의 농도를 배울 때는 반드시 정의를 외우세요. 정의. 용액의 농도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꼼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외웁니다. 농도 2가지를 배워요. 퍼센트 농도라는 애와 그리고 N 이렇게 써서 몰 농도라는 애를 배웁니다. 이렇게 2가지가 얘네들이 배워야 되는 농도라는 애예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이 2가지의 정의를 잘 외우시고요. 이 2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잘 체크합니다.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용액 100g을 뜨면 이렇게 생긴 애 용액을 100g을 떠. 그러면 요 안에 건더기가 이렇게 녹아서 들어있겠지, 그지? 그걸 용질이라고 하거든요. 용질이 몇 그램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퍼센트 농도예요. 다시 용액 100g 속에 요 용질이 도대체 몇 그램 들었니가 퍼센트 농도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요. 여기에 상식 하나가 있어. 용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용매가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용액은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용질과 용매를 합치면 얘네 둘이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요. 이 생성된 결과물을 용액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용질은 건더기 같은 녀석이고요. 용매는 액체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쓰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건더기를 우리는 용질, 물같이 녹이는 애를 용매,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그 결과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화학원이거든요. 화학2에 가면 이 용액을 액체만 배우지 않습니다. 용액은 기체도 될 수 있고 고체도 용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용액은 액체만이 아니라 기체도 용액이 될 수 있다.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공기 안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을 텐데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맞지? 그죠? 가까운데 여기는 뭐 숨이 잘 쉬어주고 산소가 많아서
여기는 산소 없어서 숨이 안 쉬어지진 않지, 그치? 비슷하게 잘 섞여 있거든요. 그렇게 고루고루 잘 섞여 있는 애들을 용액의 개념으로 써요. 그러면 공기 속의 용질은 누구고 용매는 누구냐? 요거는 화학2에서 개념을 정리할 때 양이 적은 애를 용질이라고 그래요. 섞여 있는 애 중에 양이 적은 애, 양이 많은 애를 용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질소전이죠. 그래서 전기 속의 용매는 질소예요. 그 다음 많은 애는 산소거든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섞인 공기의 용매는 질소. 용질은 산소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용매, 적은 양은 용질.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금에 물을 조금 똑똑똑 떨어뜨리면 소금이 용매가 돼요. 물이 용질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은 양 차이구나.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쓸 수 있구나. 그런데 화학원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몇 그램 들었니? 이게 퍼센트 농도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용액 100g에 용질 10g이 들어있으면 이거 10%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10% 소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요. 10% 소금물 용액 100g 속에는 물은 몇 g이? 그럼 여기다가 90g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물만 따지면 90g이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용액은 용질의 용매를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쓰겠죠. 요게 퍼센트 농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물 농도는 정의가 용액 1리터가 정의입니다. 1리터. 용액 1리터, 1000ml죠. 용액을 1000ml를 더하면 이렇게 해서 1리터를 용액을 뜨면 이 용액 속에 역시 용질이 들어있지 않겠니? 그 용질이 몇 몰 들었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수가 퍼센트가 되고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다면 여기는 그람이 답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몰이 답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한 번만 더요. 얘는 몇 그람이면 이걸 몰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몇 몰이면 몇 그람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의 완성이에요. 요게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용액의 농도 파트가 되겠죠. 좀 어렵지는 않아요.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용액의 농도. 정의를 신경 쓰시면 시험 문제 매우 쉽습니다. 자, 하나부터 해볼까요? 퍼센트 농도. 정의를 좀 외워주세요. 정의가 뭐라고?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 용질이 몇 g이니? 그러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답 쓰는 거예요. 요걸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화학은 원래 공식이란 게 따로 없거든요.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써요. 용액의 질량을 밑에다가 넣고요. 용질의 질량을 위에다가 넣습니다.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를 하면 되겠죠. 이러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g이 기준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100g을 이 분모에다 넣으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쳐지지, 그치?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이 그냥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EX. 매우 쉽습니다. 자, 10% 할까요? 10%. 10% NaOH 수용에 처음이니까 100g 한번 넣을게요. 100g. 자, 10% NaOH 수용에 100g. 그쵸? 그럼 시험 문제는 정해져요. 이 안에 NaOH는 몇 그램 들었니? 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쉽지? 기준을 한번 적어봅시다. 10%가 무슨 뜻이라고? 용액이 100g이 있다면 용질은 10g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기준이죠. 용액이 100g이 있다면 용질은 10g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수용액 100g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용질은 그냥 10g이죠. 네, 10g 쓰시면 돼요. 공식에다 넣어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100g을 넣고 여기다 10g을 넣고 곱하기 100을 하면 10%가 나오겠죠. 한 번만 더 써볼까요? EX 20% 한번 쓸까요? 20% 포도당 수용액 50g을 봅시다. 50g 20% 포도당 수용액 50g 속에는 포도당이 몇 그램 들었겠니? 되셨나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죠. 50분의 x 곱하기 100을 때리면 얘가 20%가 나오면 되지. 그죠? 쉽죠?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쉽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써요. 20%가 무슨 뜻이라고? 용액이 만약에 100g이라면 용질은 딱 20g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나는 용액이 지금 50g밖에 없지. 반밖에 없죠? 그럼 용질도 절반 들어있겠지. 10g이에요, 10g. 되셨나요? 하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에 x값이 10이죠. 쉽지? 자, 문제는 이거야. 그렇다면 10% NaOH 수용액 100g 속에는 NaOH가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됐나요? 그럼 g을 몰로 바꾸고 몰을 g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왜 용액의 농도가 하필이면 1단원인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몰농도라는 애를 특히 이따 배울 몰농도라는 애는 1단원에 살짝 나와요. 화학투에서 내려와서 1단원으로 들어갔어. 1단원에서 살짝 농도를 배우고 2단원 안 배우고요. 3단원 안 배워요. 그러다가 4단원에 가면 이 몰농도가 다시 나와요. 1단원보다 훨씬 많이 써요. 그럼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됐을 때 몰농도 옛날에 배웠지.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고 활용도가 떨어져요. 막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활용도가 되게 높겠죠. 그래서 4단원의 몰농도가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정의에 딱 맞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세요. 몇 몰이니? NaOH의 분자량은 40이에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얘는 화학식량이 40이죠. 그럼 10g이면 40분의 10몰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 몰수가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시험 문제 내릴 수 있나요? 포도당 10g 들어있어. yes. 그럼 몰은 몇 몰이니? 포도당의 화학식량, 분자량은 180입니다. 그럼 얘는 180분의 10g 들었어요. 180분의 10몰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면 되니까. 됐죠? 어때? 퍼센트 농도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만 더요. 이 녀석은 신경 쓰세요. 내신용입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용액의 질량 속에 용질의 질량이 얼마 들었니가 퍼센트 농도죠. 그래서 얘는 저울로 재기만 하면 돼요. 용액 질량 재고 용질의 질량을 재고. 그럼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온도, 장소, 위치, 어디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질량이라는 값은 우주로 나가도 질량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 농도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거죠.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액체나 고체는 압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온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쉽지? 그치?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별표입니다. 몰농도 잘해주세요. 몰농도가 니네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몰농도 중요합니다. 라지 N 이렇게 쓰고 몰농도라고 씁니다. 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농도가 바로 이 몰농도예요. 정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용액이라고 씁니다. 1리터 용액 1리터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었니? 이렇게 쓰는 게 몰농도예요. 됐죠? 정의예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었니? 요 값을 쓰면 몰농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리면 쭉 공식은 이렇습니다. 용액에 부피를 넣고요. 부피를 넣을 때는 반드시 리터로 넣으셔야 돼요. 100ml면 0.1리터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화학은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위에는 용질의 몰수를 넣습니다. 몇 몰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죠. 어때? 퍼센트 농도랑 몰농도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 맞지? 그지? 얘는 질량분의 질량이고요. 얘는 부피분의 몰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학식량, 질량, 온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요. 요 부피라는 애는 온도에 의해서 변해요. 그래서 니네 몰 파트 할 때 기체가 아니면 부피 압력을 쓰면 기체 부피일 때만 부피를 써 이렇게 얘기했었지. 온도도 액체도 온도의 영향은 받습니다. 그래서 요 부피 때문에 몰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몰농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치고 온도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압력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압력은 거의 대부분 다 일기압이죠. 그래서 온도를 그때그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 농도가 있고 받지 않는 농도가 있어요.
그럼 퍼센트 농도인 액체를 사용하면 그 어떤 농도일 때도 그렇게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물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딱 그 온도가 됐을 때에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쓰기 편하니? 쓰기 편하죠. 그죠? 근데 얘만 써요. 화학이. 있나요? 얘만 써요. 왜 정확하게 농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니네들도 화학 관련된 과를 가면 생물학 관련된 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출근을 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 있었으니까 실험실로 들어가서 조교를 만나. 그럼 조교 형이 오늘은 뭐해? 오늘은 뭐해? 실험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 일을 다 정해주거든요. 그럼 가서 막 비이커 닦고 파이프 닦고 막 시험관 닦고 별짓을 다 해. 청소도 하고.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짓이 이따만한 기계에 가서 세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버튼을 눌러요. 그 기계가 증류수를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래서 증류수가 여기서 계속 만들어져요. 이렇게 정수기처럼. 그럼 그 증류수에 호수를 달아서 끝을 이따만한 통에다가 계속 꽂아 놓거든요. 시간이 다 되면 물이 막 넘쳐요. 그래서 그걸 빼서 다시 다른 데다 꽂아야 돼. 되게 수동적이지. 이게 보관되면 좋은데 증류수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많이 써요. 증류수를. 화학하는 애는 뭐해? 실험실에 출근하면 이 몰농도에 맞는 용액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쓸 만큼은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을 배우는 애들한테. 예제 한 번 더 볼까요? 2몰농도짜리가 있대. 2몰농도 NaOH 수용액이 있대요. 2몰농도 NaOH 처음이니까 기본 기억 1리터 속에는 NaOH가 몇 몰 들었니? 얘 몇 몰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기준 한번 잡아봅니다. 2몰 농도가 무슨 뜻이라고? 얘요. 올리면 용액 1리터라면 이 속에 용질이 2몰 들어있어야 되지. 그죠?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2몰 들어있으면 그걸 2몰 농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보면 기준값의 부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의 부피가 같죠. 그렇다면 그냥 쓰시면 되죠. 2몰 농도라고. 됐나요? 어렵지 않지. 기준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공식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식이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리터를 여기다 놓고 x 이퀄 2몰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공식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x 자 0.1몰 한번 해볼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이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안에 포도당은 몇 몰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포도당은 몇 몰 들었니? 그럼 기준을 항상 한번 써보세요. 습관적으로. 용액이 만약에 1리터가 있다면 용질은 0.1몰 있어야 되죠. 그게 0.1몰 농도 맞지? 그죠? 그런데 기준이 1리터일 때 0.1몰이에요. 그런데 나 용액을 200ml밖에 안 갖고 있죠. 200ml면 0.2리터거든요. 0.2리터 속에는 얼마 들었니? 5분의 1배 갖고 있으니까 5분의 1배 내리면 되지. 0.1에 5분의 1 얼마야? 0.02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수점을 찍는 건 실수의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수점 정확하게 잘 찍으셔야 돼요. 자, 역시 몰농도 파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죠.
한 칸만 더 내리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몰농도 NaOH 수용액 1리터에는 NaOH가 몇 그램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 칸만 더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라고? 40이라고 그랬죠. 화학 중량이. 그러면 몰자를 지우고 40을 넣으시면 되지. 우리 1단원은 연습 많이 했죠. 그죠? 몰을 그램으로 바꿀 때는 몰자를 지우고 화학 식량을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80. 그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 속에는 포도당이 몇 그램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을 구했잖아요? 몰자를 지우고 이 녀석의 분자량을 넣으면 되죠. 이 분자량은 180이니까 그냥 쓰면 0.02 곱하기 180이요. 됐죠? 3.6g 정도 되나요? 쉽지? 그죠? 어때요? 농도 파트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화학투에서 내려와도 괜찮죠. 이 정도.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좀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쉬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7페이지요. 2번, 3번이요.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2-1번이요. 필요한 자료를 찾으세요. 염화나트륨이 10g이 녹아있는 수용액 50g의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써있죠. 몇 퍼센트 농도니? 염화나트륨인가요? NaCl 수용액 50g은 요 안에 NaCl이 10g이 녹아있는 거죠. 그치? 50g에 10g이 녹았으니까 100g에는 얼마 녹아있을 거야? 20g 녹아있겠죠. 그죠? 여기 기준이죠. 20%.
그치? 어떻게 찾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칸을 메꾸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100g에 10g 녹았으면 이 동그라미와 얘는 값이 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얘 50g에 10g이니까 100g으로 바꾸면 20g이요? 20g의 동그라미 쳐서 여기 하는 것이. 됐니? 이렇게 니네들만의 풀 수 있는 특징들, 패턴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2-2번이요. 밀도가 1.84g/ml인 진화황산 1리터 속에 순수한 황산이 184g이 들어있대요.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똑같아요. 얘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진화황산이 들어있었는데 H2SO4가 얼마가? 1리터가 들어있대요. 1리터. 됐지? 그럼 이 안에 H2SO4는 몇 g이 들어있다고? 184g.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냐? 그람 속에 들어있는 그람이 정의죠. 근데 얘는 그람이 아니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부피 값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용액의 그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부피와 질량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밀도를 주는 거야. 되니? 부피와 질량 서로 바꾸려면 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얘가 1.84예요. 1.84 그람 퍼 밀리리터. 무슨 뜻인지를 해석합니다. 밀도가 1.84 그람 퍼 밀리리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ml가 1.84 g에 해당돼요.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1리터면 얘가 1000ml가 되죠. 그죠? 그럼 1000ml면 몇 g에 해당되니? 하나, 둘, 세 칸 가야 되니까 1840g이 되겠지. 요걸 바꿀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는 값이 나오면 굉장히 기준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바꿀 수 있나요? H2SO4 1리터는 질량이 얼마야? 1840g이에요. 됐죠? 그럼 1840g 속에 184g이 들었지. 그냥 계산 안 해도 한 10% 정도 들어있지 않니?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한 10%요. 쉽죠? 이렇게 필요한 칸을 만드세요. 리터라고 나왔어. 이거 뭐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질량의 질량, 질량의 질량. 질량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3번. 35% 염산 50g. 35% HCl 50g이 들었대. 그럼 이 안에는 HCl이 몇 g 들어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됐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이라고? 만약에 100g이라면 35g 들어있어야 얘랑 쟤랑 동그라미 칠 수 있죠. 근데 나 50g밖에 없으니까 절반 들어있겠지, 그치? 그럼 얘의 절반이니까 17.5g. 근데 생각보다 쉽죠? 뭐 공식을 쓰거나 어려운 계산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신형 시험 문제니까 이런 건 꼭 체크해 주세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1번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뜻? 질산나트륨 8.5g이 들어있는 질산나트륨 수용액 100ml. 몇 몰 농도니? 질산나트륨이 있었는데 얼마가? 100ml가. 됐죠? 그럼 또 내려가요. 요 안에 질산나트륨이 몇 몰 들었니? 아직까지도 모르겠지. 요 안에 질산나트륨이 몇 그램 들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8.5g이요. 됐어요? 어때요? 여기 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그지? 시험지에 이런 위에서 내려오든가 아래에서 올라가든가. 자, 8.5g이면 몇 몰? 85가 질산나트륨의 화학식량이죠. 85분의 8.5몰 0.1몰이요. 요걸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1몰.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 100ml에 0.1몰 들었죠? 만약에 얘가 1000ml라면 얘는 1몰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100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몰농도죠. 되셨나요? 또는 그냥 공식처럼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0.1L분의 0.1몰은 1몰 농도 됐지. 여기에 있는 애를 사용하시면 되죠. 반드시 리터로 대입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염화나트륨 0.3몰이요. 3-2번. 염화나트륨 0.3몰을 녹여서 100ml 수용액을 만들었대. 몇 몰 농도니 NaCl 수용액이 있었는데 얘를 100ml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를 녹여서 NaCl을 0.3몰을 녹여서 100ml에 0.3몰이죠. 그럼 1000ml에 얼마? 3몰이요. 그게 답이죠. 3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쉽죠, 그죠? 많이 쉽습니다. 좀 기본이 이게 되셔야 돼요. 모의고사도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가나다 이렇게 줘요. 그럼 맞는 거 골라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걸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의고사 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빨리 풀어내면 모의고사도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거 연습 많이 합니다. 지워볼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좀 신경 써봅시다. 요거 한번 신경 써볼게요. 농도의 환산, 변환.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냥 공식을 써서 맞추세요. 농도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를 들어볼까요? EX 됐죠? 자, 잘 봐. 10% NaOH 수용액은 결론이요. 몇 몰 농도니? 자, 시험에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 내신 내기 진짜 쉽지. 이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워드를 쳐서 내신 시험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 다른 건 이만큼 쳐야 되잖아요. 얘는 요렇게면 끝이에요.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내기 되게 좋죠. 그냥 맞추세요. 한 번은 해볼 겁니다. 자, 10% NaOH 수용액은 몇 몰 농도니? 이렇게 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됐나요? 이걸 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어. 잘 봐,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농도를 환산할 때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 거야? 자, 퍼센트 농도 한번 해볼까요? 퍼센트 농도는 정의가 뭐라고? 여기에 밑에 용액의 질량이 필요하고요. 위에 용질의 질량이 필요하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두 번째, 그렇다면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니? 몰 농도를 구할 때에는 밑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넣고요. 리터. 위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넣습니다. 되셨나요?
자, 얘네들을 바꿀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세요. 이런 문제죠. 그럼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각각 바꿔요. 한꺼번에 안 돼요. 됐나요?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바꿔요. 잘 봐. 여기에는 분모가 질량이죠. 이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 돼. 됐니?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야만 하죠. 그럼 부피와 질량과의 관계를 서로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그 자료가 뭐야? 밀도요. 밀도가 없으면 반드시 밀도가 없으면 농도를 변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됐니? 밀도를 이용해서 분모값을 바꿔주시는 거고요. 분자값 마찬가지죠. 이 녀석이 질량이고요. 얘는 몰이에요. 자,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몰 나오지.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몰도 마찬가지죠. 화학식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화학식량을 알아야 질량을 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도를 변환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학식량이 있어야 되고요. 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니네가 시험 문제를 막 봤는데 그 시험 문제에 A의 화학식량은 얼마이고 이 용액의 밀도는 얼마이다 이렇게 써 있다면 아, 이 새끼 왜 주는 거야? 변환해야 하는 뜻이야. 됐나요? 그래서 화학시험을 딱 봤는데 용액의 농도판도 문제를 푸는데 단 분자량 얼마, 밀도 얼마 이렇게 써 있다면 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바꾸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기본 정석을 한번 해봅시다. 잘 봐. 10% NaOH 수용액은 몇 몰 농도니? 이렇게 써있죠. 일단 기준을 쓰세요. 10%가 무슨 뜻이라고? 용액 은 100g이라면 용질 은 10g인 거지.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용액 따로, 용질 따로. 자, 용액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 질량값이 나와 있으니까 용액은 부피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밀도값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밀도를 1.2g/ml라고 줍시다. 그럼 여기 부피는 몇 ml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1.2g이 1ml에 해당되니까 100g이라면 몇 ml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비례식을 세우는 건 화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1.2g이 1ml야. 이게 밀도값이죠. 그럼 나 100g이 있으니까 몇 ml야?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x는 1.2분의 100 ml 이렇게 쓸 수 있지. 됐니? 내려볼게요. 용액 100g은 1.2분의 100ml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한 번만 더요. 자, 그럼 용질은 질량이 나와 있는데 몰농도를 구하려면 몰수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그죠?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가 몰농도니까. 그러면 바꿔볼까요? 이걸 바꾸려면 반드시 화학식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에요. 그럼 얘요. 1몰이 40g이지. 그지? 그럼 10g은 10g 몇 몰이니? 40분의 10몰 이렇게 쓰는 거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이게 몇 몰이라고? 40분의 10몰이요. 선생님 약분 안 하나요?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됐어요? 다시요. 10%를 몰농도로 바꾸려면 10%는 용액 100g에 용질 10g이에요. 그치? 얘를 몰농도로 바꾸려면 g이 있으면 안 되고 부피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밀도를 써서 g을 부피로 바꾼 거고요. 용질에 g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몰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화학식량으로 몰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100ml 속에는 40분의 10몰이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럼 몰농도의 기준은 뭐야? 1000ml죠. 그지? 몰농도의 기준은 1000ml입니다. 이 속에는 몇 몰 들었니? 이게 비례식이죠. 여기에 값을 여기다가 쓰는 거 맞지? 100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몰농도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박스 치고 요거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식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잘 봐. 약분은 나중에 하세요. 이거 한번 해봤잖아? 다시는 안 해. 왜? 다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 비례식 세워볼게요. 1.2분의 100ml 대 40분의 10몰 이면 1000ml 대 X. 그쵸? 그럼 얘랑 이렇게 묶으면 1.2분의 100x 얘랑 묶으면 40분의 10 곱하기 1000 되니? 맞았어요? 자, 요 녀석 넘길게요. 요 녀석 넘기면 100분의 1.2로 바뀌지. 그지? 자, 이제 약분을 쳐요. 지워졌죠? 여기 두 개 지워주죠. 됐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밑에 40 위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됐나요? 어때? 여기를 후당뚱땅 해서 바꾸고 이 녀석을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후당뚱땅 하면 이렇게 나오지. 답은 얼마야? 3이거든요. 그죠? 3이에요. 네, 3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왜 약분 치지 않는 것이냐?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이거 외우세요. 잘 봐. 결국에 요 값이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죠? 40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누구야? 화학식량이야. 됐지? 1.2 여기 그대로 남아있죠? 누구야? 밀도요. 됐어요? 요 10은 누구야? 10%의 10이에요.
그럼 이 앞에 10은 뭐야? 그냥 10이야. 됐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 외우세요. 하나 외워요. 몰롱도는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곱하기 밀도예요. 이렇게 하면 몰롱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해서 정리해 비례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공식 같은 애가 하나 나와요. 몰롱도와 퍼센트 농도의 관계 어떻게 한다고? 몰롱도는 화학식량분의 10% 밀도를 순서대로 곱하면 그러면 우리는 몰롱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야. 됐니? 니네들 요거 하나 외워주세요. 내신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써서 풀면 굉장히 빠른 시험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꼭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몰롱도는 화학식량분의 10%밀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됐나요? 그러면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바꾸려면 10은 상수값이죠. 밀도와 화학식량 두 개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되셨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농도의 환산이 생각보다 문제에서 많이 사용돼요. 됐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한 문제 해볼게요. 한 문제 넘겨볼까요? (51페이지요) 10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농도 파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의 시험 문제예요. 두 용액을 비교하세요. 잘 봐. 가라는 애가 있었는데 가는 얼마? 5%래요. 5% 설탕이 들어있고요. 얘 500g이 들어있죠. 그지? 이쪽에 한번 볼까요? 나라는 애는 5%고요. 포도당이 들어있답니다. 얘 역시 500g 들어있지. 그죠? 자, 일단 하나는 찾을 수 있나요? 농도가 나와있고 용질이 나와있고요. 용액의 질량이 나와있지. 됐지? 그럼 질문 하나. 5% 포도당 수용액 500g 속에는 설탕이 몇 그램 들었니? 됐어요? 가장 먼저 찾으시면 돼요. 설탕 몇 그램 들었어? 5%가 무슨 뜻? 100g에 5g 들어있으면 되지. 그럼 500g에는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25g.
암산돼요? 100g에 5g 들어있죠? 100g에 5g 들어있으면 이게 5%지. 얘가 500g이라면 얘는 25g 들어있어야 되지 않니? 됐지. 그러니 요 액체 가 속에는 설탕이 25g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잘 봐. 얘 한번 보세요. 5% 포도당 수용액 500g 속에는 포도당이 몇 그램 들었니? 됐니? 똑같죠? 5% 포도당 수용액 500g 속에는 100g 속에 5g 들어있으면 5% 맞죠? 그럼 500g 속에는 25g 들어있어야 되는 거 맞지? 25g 들었죠. 되셨나요? 어때? 퍼센트 농도는 용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지. 여기만 지우면 5% 500g이면 25g 들었죠. 용질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퍼센트 농도와 질량만 보면 이 안에 용질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안 쓰는 거야. 화학실에서. 됐나요? 용질이 누구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한 칸만 더 내리라 그랬습니다. 설탕 25g이면 몇 몰이니? 됐어요? 어렵게 쓰지 마시고 비교샷이니까 구해라가 아니잖아요. 설탕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342요. 그럼 몰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샷이잖아요. 얼마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큰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요. 포도당 25g이면 몇 몰이니? 포도당의 분자량 분의 질량이. 됐어요? 자, 몰수가 무슨 뜻? 입자수죠. 누가 크니? 25 똑같은데 342, 180이니까 입자수는 얘가 많지. 니은 동그라미.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어때? 똑같죠. 기억 X. 됐어요? 자, 그럼 몰농도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몰농도는 누가 크니? 같니? 해볼게. 굉장히 빨리 구하세요. 자, 5%. 연몰 농도니? 여기요. 342분의 10 곱하기 5% 곱하기 밀도는 1이라고 하자. 되게 빠르죠? 되게 빨라요. 그러면 얘는 342분의 50 이렇게 값 나오겠죠. 굉장히 빨라요.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화학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얘는요. 화학식량 180이니까 10 곱하기 퍼센트 곱하기 밀도. 그럼 얘는 180분의 50이죠. 같지 않죠? 그죠? 디그렉스. 됐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보세요. 문제는 퍼센트 농도라고 주고 보기에는 몰 농도를 비교하는 시험제가 나왔지. 그러면 문제에 반드시 화학식량과 밀도가 써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꿔버리자. 바꿔버리자. 그게 훨씬 빠릅니다. 됐어요? 그렇게 바꿔버리시면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됐니? 이런 농도 환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외워주세요. 됐죠? 틈틈이 외워줍니다.
이거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2학년 초창기에 고3 애들이 모의고사 볼 때 저걸 쓰는 거죠. 기특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저거 배우세요. 나중에 화학투에 가면 이 내용을 똑같이 또 배워요. 그때 가서 그냥 툭 맞춰내시기 바랍니다. 되셨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